면접 검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그 소식을 접하고 참으로 상당한 마음을 말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 기억은 그런 기억이라는 그 자체가 제 부득의 조치라고 생각하고 국민 여러분들께 대단히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서 어떻게 해명을 해야 될지 참 막막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면 김종철 변호사와는 전혀 일면식도 없고 사적 인자리에서 만난 기억도 없습니다. 김종철 변호사나 삼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이나 또 금품을 받을 것이 전혀 없은 걸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발표 내용을 보면 2001년 서울지검 차장 때부터 김용철 변호사가 직접 관리대상의 명단에 포함을 시켰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당시 선배인 이미 씨가 관리를 했다. 이 정도면 굉장히 구체적인 거 아니에요? 일면식도 없었다. 김용철 변호사가 하고 일면식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제가 그 관리 대상자 명단에 들어갈 때 전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언제 누구한테 어떤 형태의 로비를 받았는지 근거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이런 오만함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공주 후보자가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말입니다. 저는 그 사재단의 기자회견 질문을 읽어보면서 아주 전륜을 느꼈습니다. 이 사재단들은 이 증언에 대해서 100% 진실이다라고 확신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얼마나 사재단하고 김영철 변호사가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눴겠습니까? 그런 대화를 나누던 끝에 이 사실은 100% 진실이다. 이렇게 확신했기 때문에 우리 공주 후보자를 향해서 정말 가슴을 향해서 팔을 쏜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난 일면식도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돈을 받은 것에 대해서 근거를 대보십시오. 이 식의 표현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발표문을 보면 또 기절 중에 한 구절이 이런 게 있습니다. 사제들은 말입니다. 고뇌 어린 승찰 끝에 김용철 변호사의 말이 진정한 증언이라는 점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영혼이 병든 이들에게 피땀 흘려서 만든 대한민국의 오늘과 미래를 맡겨야만 하는 현실이 참으로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제가 보기에도 법률적으로는 말입니다. 김영철의 변호사는 일종의 전문 증거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돈을 줬다 이런 것도 아니고 돈을 줬다라는 걸 본 것도 아니고 돈을 누군가가 줬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부터는 충분히 이제 수사가 출발할 수 있는 틈이 아주 농후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검찰총장 내정자가 검찰총장의 직무 수행에 대해서 아주 결정적인 하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이라도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 없으세요? 저는 사안의 진상이 조만간 명명백백하게 유명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보십시오. 도덕성이 굉장한 하자가 있게 된 거예요. 검찰 행정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신뢰에 대해서 금이 갔습니다. 수장으로서 이제 수사지휘 같은 거 이게 영이 쓰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어떻습니까? 전혀 불가능하지 않아요? 사퇴하는 게 옳습니다.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국가 원칙에 따라서 검찰을 지휘감독 안에 하고 있는 겁니다. 도덕과 윤리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퇴 시간. 박재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관계도 있고 하니까 시간 좀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2차도 있고 추가도 있고 또 보충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 시간만 좀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률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예, 충북 음성 진천 계산 징표 부신 대통령 민주신당 김종률 의원입니다. 원래 준비된 질문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후보자께서는 그 참여정부 몇 달을 앞두고 그 국가의 그 형사사법 근간을 지키고 사정기강의 중심을 잡는 그 검찰총장직을 한시도 공백으로 띄워줄 수 없고 또 그것이 정권 교체에 관계없이 그 엄정한 검찰의 중립을 이뤄내야 한다는 그 총장 임기제의 취지 때문에 오늘 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그러나 총장 후보자로서는 어떤 개인적인 영예보다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책무감, 소명의식으로 마음이 매우 무거울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같은 생각이시죠? 그렇습니다. 어제 그 정의구현 사재단이 소위 삼성 떡값 명단 발표했는데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명단 공개하면서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얼마의 떡값을 주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공개하지는 않은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전해드렸습니다. 이 떡값 명단 압수수색해야 돼서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저 사례단의 주장에 따르면 뇌물준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금 더구나 검찰 수사 시작했다고 그러는데 한시라도 바삐 이 떡값 명단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지검에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삼성 본관 27층 비밀금고에 그 보관되어 있다는 이 그 뇌물 주었다는 명단에 대해서는 당장 그 압수수색을 해야지 늦장 수사, 봐주기 수사 하지 않았다는 이 의혹에서 자유로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객관적인 근거 없이 검찰 흔들기 차원에서 뭐 흔히 말하는 마녀 사냥식 그 여론재판식으로 그 폭로전으로 가고 이게 지루한 진실게임 양상으로 만약에 소모적으로 계속된다 그러면은 이건 저는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장 후보자께서는 앞으로 검찰의 이끌 수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객관적인 조사라든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진실 규명 절차를 밟을 용의가 있습니까? 제가 당장 후보로 내정된 상태에 불과하기 때문에 확실한 말씀을 드리긴 그렇습니다. 예, 이 자리 하게 되면 예. 절차의 신뢰성, 국민의 수사의 공정성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지금 취임하게 되면 그런 취재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나중에라도 이 떡값 명단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고발장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검찰총장이라는 직이 막중한 직인데 단 한 점의 의혹이라도 있어서는 어떤 검찰의 수장으로서 이 소위 영향이 생겼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예.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여부가 규명되지 않았고.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그 근거 없는 흔들기, 그 검찰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사정 총수를 끌어내린다고 하는 이런 마녀 사냥식 폭로라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총장 후보자께서 단호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의사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는 진실은 철저하게 신속하게 규명돼야 됩니다만 그걸 전제로 해서 지금은 대선 정부가 맞물려서 그 어느 때보다도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해야 되고 사법기강을 세워야 되는 아주 중차대한 절실한 시기입니다. 특히 그 이명박 후보 BBK 주가조작 범죄 혐의 당사자 중에 한 명인 김경준 그 소환을 앞둔 상황에서 이런 그 이번 사건이 진실게임 양상으로 흘러가서 검찰총장의 직권 공백이 생기거나 검찰 수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은 그 상황을 우려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BK 주가조작 횡령사건에 대해서 김경준이 국내에 소환되는데 저는 이게 철통보안에 구멍이 뚫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장부 후보자께서는 김경준이 언제 어느 항공편으로 들어오는지 알고 있습니까? 보고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보고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한나라당 이방호 사무총장은 김경준이 17일 오전에 귀국할 것이라 이렇게 예고했습니다. 시간까지 특정해서. 검찰총장 후보자도 모르는 김경준 송환 시점 어떻게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근데 이 정보가 후송팀에서 나왔다 이렇게 한나라당이 확인했습니다. 그 후에 그 실제로 한나라당은 그 총장 후보자에 대해서 당초 인사청문회에서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가 철회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법무부랑 검찰 가운데 이 후송팀은 법무부랑 검찰이 꾸려지는 건데 한나라당과 내통한 자가 있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 심각한 사실입니다. 털통 보안에 구멍이 뚫렸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 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부장으로 임하게 된다고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예, 김경준 국내 송환은 지금 007 작전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만은 굳이 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어차피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차피 포토라인에 세우고 국민에 공개하고 것이고 또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는 차라리 공개위에 투명하게 국내 송환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거에 대한 그 총장 후보자의 의견을 듣는 걸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국과의 협의 절차가 있고 또 김경준의 통합에 대해서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고 또 보안지에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김종혁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명주 의원님. 한나라당의 총명조정 출신 김명주 의원입니다. 임채진 예정자께 여쭙겠습니다. 정말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임채진 예정자께서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가 되었다는 것이 아주 충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물론 이제 당사자 본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지 않다고 억울하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하튼 의심을 받게 된 상황에 관해서는 국민들도 당혹스럽고 충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전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 입장에서 삼성 구조본의 고교 선배인 이우희가 뜻값을 전달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우희 씨를 예정자께서는 1년에 몇 번 정도 만났습니까? 그 발표 내용을 제가 직접 한번 들어봤습니다만 우리가 이유리 씨를 통해서 관리했다는 그런 말씀만 있습니다. 고등학교 선배로서 사적인 모임에 우리 국민 약관을 모임에 한두 번씩 봤습니다만 1년에 몇 번씩이나 만났다는 기억이 없습니다. 뜻값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의 출석이나 그럴 때 그리고 외국 여행 갈 때 이럴 때 좀 보태서라고 해가지고 주는 건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예,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적으로 어울려서 운동을 하는 경험은 없습니까? 그런 기억도 제가 잘했어요. 제가 공을 잘 치지를 못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금식 선배들 때문에 어울리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그분과 같이 공 치는 거 안 치는 그런 부분은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전군표 현직 국세청장이 구속되는 사건을 보셨죠? 예, 정보를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전군표 국세청장은 자기가 6천만 원을 받은 적이 있다고 했을 때 자기는 절대 받은 적이 없다 라고 했고 끝까지 검찰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표를 내지 않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군표 국세청장의 취 표명이 좀 늦다고 생각 안 합니까? 본인의 판단에 따르니까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 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지금 임채진 내정자의 진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임채진 내정자의 그 결과가 또한 전군표 국세청장과 같은 결론으로 귀결될까봐 걱정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을 가장 사정의 중추기관인 검찰총장과 국세청장이 그 케이스대로 아마 이 사건이
결론이 난다면 이 얼마나 대한민국이 치욕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렇진 않겠지만 내정자께서는 너무 억울하시겠지만 만약에 국세청장이 현직 국세청장이 그렇게 되었는데 또 현직 검찰총장이 그와 같은 일에 연루가 된다면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하고 치욕스러운 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사안의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진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은 앞으로 제가 공장에 진하게 되면 정말로 제대로 된 검찰, 깨끗한 검찰을 만들어 나가달라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청장 내정자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는 여하튼 뭐 결론은 받지 않고 뜻값 조사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깨끗하다라고 해가지고 끝까지 자신의 내정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하나는 검찰의 후배들 입장을 도와가지고 후배들이 부담되지 않게끔 이분은 검찰 전체 조직의 명예와 관련되기 때문에 이것이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자기가 사퇴하는 방법이 있고 또 세 번째는 자진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검찰에서 내부적으로 수사하기 어렵다. 특별검사를 도입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관해서 조사해달라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검찰총장 내정자께서는 제가 세 가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총장께서 할 수 있는 방안이. 그래서 지금 내정자께서는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우리 검찰 가족들이 연루된 사건인 것도 우리 검찰은 정말로 그 가혹할 정도로 수사를 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검찰총장으로 진행하게 된다고 그러면 과연 이 수사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 내부의 여론을 들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퇴하는 말씀을 하십니다만 검찰총장 후보자가 구체적인 근거 없는 그런 주장에 사퇴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검찰 조직 전체 또 국가 발전에도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지켜나가고 있어서 수호의 책임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공직 후보자의 그러한 자세가 끝까지 검찰의 신뢰를 얻는 새로운 계기가 되면 저도 바랍니다. 전국적 국세청장과 같은 그런 사태가 다시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아마 전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이고 맞죠? 예,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호 의원님 드리겠습니다. 예, 대통합민주신당 인천 부평갑 출신 문병호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공직 후보자로 내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먼저 삼성 비자금 떡값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공직 후보자께서는 또 떡값 받은 자식이 없다, 깨끗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불행하게도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믿지 않거든요. 어제 여론조사를 보니까 우리 국민들의 58%가 김영철 변호사의 말을 믿는다고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 믿는다는 결과는 20%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삼성 비자금 떡값 수사를 서울지검, 중앙지검 특수부서 맡는 것이 적절치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현재 지금 우리 검찰총장 또 대검 중수부장 이렇게 연구가 있다는 주장이 얘기돼 있고 또 그 외에도 여러 명의 검사들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수사를 하고 결과에 때 과연 국민들이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 저는 부정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총장께서 이 사건은 특검 수사에 맡기는 게 적절하다 그런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검사제를 도입할 것인가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국회에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검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우리 검찰에서 철저하게 원칙에 따라서 방향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물론 특검이 도입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 전이라도
검찰에서 계속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뭐 이 자리에서 총장 후보자께서 의견을 밝히시기 곤란하면 오후에라도 한 번 더 상의하셔가지고 오늘 인사청문회 장에서 공직 후보자 스스로가 이 사건은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 그런 입장을 밝히시는 것이 검찰 전체를 위해서나 또 공직 후보자를 위해서도 적절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왜냐하면요, 이 제가 이제 특검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전부터 많이 관여를 하고 특검법도 많이 만들어서 일을 해봤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특검을 도입한 그 근거가 검찰의 주요 간부가 관련되는 사건이나 또 검찰이 스스로 수사를 하지 않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에 특검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가 지금 검찰의 주요 간부, 또 검찰총장, 대검 중수단의 핵심 간부들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야말로 특검 수사로 해야만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 만약에 수사를 해가지고 우리 공직 후보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국민들이 믿을 겁니다. 그렇지만 공직 후보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 절대 국민들이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공직 후보자를 위해서나 또 검찰 조직 전체를 위해서도 이 사건은 특검으로 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그 BBK 사건에 대해서 좀 무효 도곡동 사건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 의지가 부족하다라는 점을 지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 BBK 사건에 대해서는 대략의 그 사실관계가 파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체로 그 대표이사 이상은이 대표이사인 그 다스라는 회사로부터 돈이 190억이 투자가 돼서 그 돈이 결국 종착점이 이명박 후보가 공동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LK이뱅크나 이뱅크 증권 중매로 결국 돈이 종착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 결과를 하더라도 이상은 씨는 도곡동 땅의 실제 주인이 아닙니다. 제3자가 누군가가 그 도곡동 땅의 주인입니다. 그 사람의 돈이 결국은 다스에 투자가 돼서 그 돈이 결국 누군가의 실제 소유주의 종착역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사실 그전부터 제가 했지만은 이 사건은 김경준의 진술이 필요가 없는 사건이다. 터질점에서 말하자면은 80% 내지 90%는 이미 밝힐 수가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자금 흐름 추적해서 자금 흐름 밝히고, 그 다음에 그 이명박 씨나 김경준 씨가 직접 투자했습니까? 직접 투자하고 돈을 송금하고 받은 사람이 있어요. 김모 씨라든가 이모 비서라든가 또 그 관련되는 회사의 주요 관계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도 그 사람은 이 사건의 시차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김경준이가 외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무슨 김경준이가 하늘에 떨어질 것만 기다리고서 수사를 안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검찰이 결국 권력 앞에 다시 또 작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렇게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 도곡동 땅 사건에 대해서도 한나라한 경선이 한나라한 경선에서 이명박 후보가 결정되기 전까지 적극 수사를 했어요. 그래서 뭐 이상훈 씨 소유 지분은 제3자의 것으로 보인다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서 수사를 종결합니까? 이명박 씨가 한나라당 후보가 된 순간부터 수사를 성경 안 하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자에게 약하다. 만약 이명박 씨가 보통사 아니고 보통의 증권 투자자하고 증권회사 사장했다면 이미 이 사건이 이미 결론이 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후보자께서 그 사건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도곡동 땅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참고인들의 법적 의혹에 대해서 제3자가 누구인가를 밝히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 사건을 처리하기에 있어서 충분한 정도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사건을 처리하는 것들은 그걸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BBK님께 BBK 문제는 지금 사실은 수사가 착수가 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후보자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문미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노회찬 의원님 드리겠습니다. 네, 민주노동당 노회찬입니다. 검찰국장으로 1년 8개월 정도 그렇게 보냈습니다. 예. 뭐 사실
법사위도 수십 차례 이렇게 나오시면서 이 강직한 성품과 또 진중한 태도로 이렇게 우리 법사위원들한테 상당한 호감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어저께 그 발표된 내용을 보고 상당히 저도 당혹스러워서 그와 관련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안양에 있는 베네스트 골프장에 혹시 가보신 적 있습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기억이 안 오늘 나시죠? 잘 스님 지시를 안 네, 지시도 네, 뭐 잘 합니다만 어느 골프장이 그렇게 합니까? 예, 뭐 즐겨 치지 않으시고 하는 거는 다 뭐 충분히 저는 이해가 되는데 안양 지금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하는데 이 안양 베네스트 골프장은 삼성 에버랜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권은 판매하지 않고 뭐 이렇게 로비용으로 1년씩 이렇게 회원권을 주기도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삼성 임직원들이 이 로비 대상 정치인이나 법조인들을 이렇게 함께 골프를 치는 장소로 이렇게 사실 아는 사람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주로 골프 친구의 골프 하우스에 여기 큰 홀이 있고 10명이 들어가는 방, 4명이 들어가는 방, 뭐 여러 방들이 있고 그 방이 사실은 이제 불미스러운 그런 여러 가지 뇌물수수 이런 현장으로도 이렇게 지목이 사실 되고 있습니다. 부산고등학교 1년 후배인 장충기 삼성그룹 부사장 기획 담당을 하고 있는 잘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예. 얼마나 자주 이렇게 전화 연락하십니까? 나도 그나 하는 편이 아닙니다. 예. 어저께 전주교 사제단에서 전 S1 대표인 이우희 씨를 이렇게 거론을 했는데 이우희 씨와 골프를 같이 친 적이 아까 기억이 안 난다고 했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면 안 쳤다고는 할 수 없겠네요. 그 안양에 있는 이 베네스트 골프장에서 이우희 전 사장, 장충기 부사장과 함께 골프를 친 일은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안 납니까? 예, 제가 따로 확인한 바로는 이 장충기 삼성그룹 부사장은 이우희 씨와 함께 삼성 구조본에서 우리 윤채진 내정자를 관리하는 역할을 나누어 맡은 사람으로 이우희 씨 한 사람이 아니라 장충기 삼성그룹 부사장도 그런 역할을 맡았다라는 것을 김용철 변호사로부터 확인을 한 바가 있는데 그리고 이 문제의 베네스트 골프장 안양 이게 안양대구 과천들거든데 이제 안양의 베네스트 골프장에서 함께 이제 자주 골프를 쳤다라는 그런 제보가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이런 사실은 없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 자리가 물론 이제 뭐 운동화주에서도 쓰여지지만은 적지 않은 경우에 그런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클럽하우스에서 이렇게 뭐 50만 원 상품권 뭐 이런 것 등 뭐 현금 등 해서 삼성그룹에서 로비를 해왔다라고 그 로비 담당자였던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삼성 에버랜드 사건이 터지자 그 전과 달리 이 김인주 당시 뭐 상무였죠. 김인주 부사장이 서울지검장에 대한 이 로비 액수를 뭐 떡값이라고 좀 부르기는 너무 큰 액수입니다. 2천만 원으로 올렸다. 이렇게 이것을 당시에 같이 근무했던 김은재 변호사로부터 제가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전달하는 그 과정에 여러 방법이 있는데 이 베네스트 골프장이 많이 이용이 됐다는 건데 전 사실 후보자께서 거기 베네스트 골프장에 간 사실이 없다라는 좀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억이 안 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골프 치금만 확인돼도 그러면 이 떡값 수수업은 더 높아질 걸로 제가 볼 때 보이는데 어떻게 저는 삼성으로부터 선타를 받거나 예, 그 어저께 이우희 씨는 언론사 인터뷰에서 여러 사람이 있을 때 본 기억은 있는데 개인적인 관계가 있다거나 그런 적은 없다. 이분은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본 적은 없다라고 딱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 이건 뭐 확인하려면 확인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함께 수차 이 베네스 골프에서 골프를 쳤다. 그래서 이웃이 어제 그 발언도 신뢰하기 쉽지 어렵다 이렇게 보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주 9일날 금요일 밤 8시에 시사인이라는 잡지에서는 이 내정자와 이기남 중수부장등의 그 실명을 공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9시경에 삼성전자 홍보팀의 김모 상무가 전화로 다음 호에 무슨 내용이 나가느냐 묻자 시사인 쪽에서는 떡과 검사 리스트가 다 나간다, 다 간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하자 5분 후에 평소에 연락도 없던 전 편집국장이라는 사람이 전화가 와가지고 검찰 쪽에서 확인을 요청해 왔다. 누가 포함되었냐 이렇게 물어왔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건 다 사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삼성에게 한 얘기가 5분 정도 시간 안에 검찰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이 사건과 관련해서라도 삼성과 검찰이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넘어서 나중에 추가해주십시오. 노회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의원 드리겠습니다. 네, 한나라당의 주승명 의원입니다. 이제 김용철 변호사의 이걸 통한 정주교 정의위원 사단의 폭로 내용에 따르면 후보자께서 서울지검 2차장으로 근무할 2001년도 당시에 김용철 변호사가 후보자를 관리 대상 명단에 넣었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우리 이후에 현재 삼성구조본 간부로 근무하시는 분이 그 당시에 S1의 사장입니다. S1은 삼성 계열회사로 1980년대에 설립돼서 세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이 당시에 S1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입니까? 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제 집사람이 주식을 여러 가지를 취득을 한 거 알고 있습니다. 은행에다가 뺏겨놓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종 주식들이 많아서 바로 이 당시 2001년 임채진 후보자는 삼성 S1 주식 450주를 매수한 것으로 2002년 2월 공직자 재산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지금까지 다른 주식을 보유했거나 매도한 사실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있습니다. 이 주식을 2000 매도하셨죠? 전체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여러 가지 종류가 되었습니다만 공직자 재산 등록 신고를 할 때 하도 귀찮아서 재작년인가 다 처분해버리라고 했습니다. 주식을 매도한 시점은 2004년도에 이때가 주식 백지 신탁 공무원 주식 백지 신탁 문제가 논의되는 무렵입니다. 이때 다른 주식과 함께 이렇게 처분을 했어요. 처분을 했는데 매입 가격이 450주를 807만 7천원에 매수하고 3년 뒤에 매도 가격도 807만 7천원에 매도한 것으로 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매수할 당시의 그 주식 시가가 최저 9,500원에서 최고 18,000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매도할 2004년도의 최저 가격은 22,000원이고 최고가 36,000원입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그 안에 정의를 잘 모르겠습니다. 매입을 할 때 가격이 얼마였는지, 매도할 때 가격이 얼마였더라고. 그 주식이 제가 보유했다가 팔았다는 것도 이번에 그 정부에 준비함이 따랐습니다. 그건 주식뿐만이 아니라 제가 결혼할 무렵부터 여러 가지 제가 집에서 뭐 한양 대기다, 양도 이런. 자, 후보자. 아까 우리 후보자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김명주 의원께서 지난번 그 정문표 국세청장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오늘 청문회로 이게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청문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 정문표 국세청장이 현직 청장으로 구속됐습니다. 또 변양균 신정아 사건은 서부지검 과평에 의하더라도 권력형 비리로 결론이 났습니다. 지금 오늘 신문에도 보면 김포 외국어고등학교 시험지 유출 문제로 국민들이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보훈처 차장이라는 양반은 자기의 개인적인 그 병력을 국가 보훈 대상자로 등록을 해서 참 파렴치한 일을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 눈높이에서 보면 총장 후보자께서 지금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노회찬 의원께서 골프장 얘기를 했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이우희 씨가 사장으로 있는 회사 주식을 관련 대상자로 되던 그때 취득했습니다. 이것이 총체적인 넓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청와대의 이 참여정부의 노무현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냐.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검찰이라는 일이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나 막중하고 예민한 업무인지는 후보자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옛말에 우리 밭에서는 갓근을 내지 말고 포도밭에서는 갓을 고쳐 쓰지 말고 신발끈을 고쳐 내지 말고 갓근을 고쳐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후보자께서 지금 이 순간 공직 후보자를 사퇴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사안의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가려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직 그 청문회를 마치고 취임하셨다가 제가 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만은 정문표 청장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을 할 수 있을지 우리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떨어지라고 듭니다. 마칩시다. 유승현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다음 전명현 의원님 대전 동구의 전명래로입니다. 사실은 저희들 대통합민주신당으로서는 오늘 청문회를 이명박 후보의 불법 부패의 전모를 정리해서 검찰총장 후보자께서 이명박 후보의 국가조작 조국동 당 차명으로 운영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를 하겠는가, 그런 의지가 있는 건가, 이런 것을 좀 확인하고 수사 의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그런 청문회로 인사청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삼성 비자금 사건과 관련돼서 우리 김채진 후보자께서 떡값 뇌물을 받은 그 관리대상 검사로 공개가 되버렸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련해서 논의를 하면서 전체 임명직이든 선출직이든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한 후보 내정에 의견을 이 삼성 비자금 사건과 관련돼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나요? 검찰에서 해당 그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김용철 변호사나 정의구현 전국 사재단에게 검사 현직 검사들이 뇌물 떡값을 받았다는 명단과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나요? 구체적인 수사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고받지를 못했습니다. 국가
따라서 진행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철 변호사 측에서는 저희들도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김용철 변호사 측에서 모든 증거와 명단을 공개해서 이 사건을 즉시 수사하게 하고 또 짧은 기간에 수사를 마치게 해서 공직사회의 분란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는 것이 옳지 않냐, 이런 의견을 표명했을 때 그쪽 김용철 변호사 관계자들의 주장은 그랬을 때 오히려 모든 것을 김용철 변호사가 덮었어야 된다. 오히려 명단을 여러 가지 증거를 들고 있으면서 내놓지 않음으로 해서 검찰을 압박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수사 의지를 확인하고 이것을 국민들에게 공론함으로 해서 검찰이 꼼짝없이 수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하고 그 외에 언론의 관심도 환기시키고 정치권의 관심도 환기시키는 길만이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길이다. 이런 견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직접 거명되고 있는 임채준 공직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김용철 변호사 측에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로 가게 돼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프로세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진짜 명단을 공개하지 않느냐고 분명만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안 합니다. 그러나 저희 검찰로서는 지난번 공보안 통해서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전체 명단을 빨리 내놓고 신속하게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적절히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라는 것이 정치권의 합의와 정치권의 결정에 의해서 특검이 결정되는데 이 사안만큼은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런 공방에서 벗어나서 만약에 내가 관련돼 있더라도 내가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겠다는 지금 발견 없다고 하시니까 받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서 이 문제는 검찰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의혹사건이니까 특별검사를 채택해서 특검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이 사건을 단기간 내에 또 명명백백하게 해결하는 길이다라는 견해를 밝혀주시는 것이 지금 주장하시는 나는 관계가 없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오히려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은데.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특검이 도입되는 문제는 국회에서 처리하실 그런 문제라고.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당연히 국회에서 그렇게 결정하는데 당사자가 관련돼 있고 그것도 이제 검찰 총수가 만약에 이 공직 후보자 청문회에서 공직 후보자가 이 사건에 명백하게 관련돼 있다는 것을 밝혀내기는 어렵잖아요. 결국 의혹으로 끝날 텐데 이것만 가지고는 공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거부하기가 문제가 있으니까 공직 후보자가 내가 검찰총장에 임명되더라도 이거에 대한 수사는 특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자청해서 오히려 명백백하게 나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관계 검찰 종사자들이 수사를 받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해 줌으로 해서 이 청문회가 유보된 결정으로 남아 이런 청문회, 오늘 청문회가 마무리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의혹이 제기되어 있다 하는 그것만으로 바로 특검을 도입하자 하는 것은 후보 내정자의 입장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수사가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 따라서 지금 검찰을 지휘하고 계시는 그냥 또 수사 밖에서 상상하도록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럼 제가 답변을 유도하겠습니다. 철저히 검찰에서 수사할 때니까 믿어달라 이런 말씀은 못 하시는 거죠.
철저히 수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어달라 이런 말씀은 못 하시는 거죠. 제가 만약 공장에 취임하게 된다면 국민의 신뢰성과 수사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할 만한 그런 방안이 무엇인가를 검찰 내 이론을, 검찰 내의 이론을 파악을 해서 근거적으로 그랬습니다. 국민이 믿어주겠어요? 원칙과 정부대로 수사를 하면 국민이 다 믿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합니다. 예, 선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수영 의원님 질의. 후보자께서는 그 인사 말씀에서 국민 속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검찰, 누구나 인정하는 깨끗하고 투명한 검찰이 되어 국민이 부여하는 진정한 권위를 확보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뭐 사회정의를 실현하면서 국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검찰이 깨끗하고 투명해야 되고 한 채 의혹도 없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하물며 전국의 검찰을 지휘 감독하는 검찰의 총재인 검찰총장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께서는 어떻든 말이죠. 물론 본인은 뭐 사실분이라고 주장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만은 어떻든 뇌물수수 의혹에 지금 당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떡값이라는 얘기는요, 제가 이 법사위에서 여러 번 말이에요. 검찰이나 법원에 대해서 이런 말 쓰지 말자고 말이죠. 언론에서도 그러니까 계속 떡값이라고. 근데 사실은 뇌물입니다. 어떻든 말이죠. 그래서 저는 후보자께서 만약 인사청문회를 통과를 하고 대통령이 임명해서 취임한다 하더라도 과연 전국 검찰을 지휘 감독하는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많은 동료 의원들, 저도 그렇습니다. 후보자께서 본인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그리고 후보자께서 25년 동안 봉사하고 헌신했던 검찰의 명예를 위해서, 또 크게 봐서는 국가를 위해서, 국가의 채통과 체면을 위해서 한번 용단을 내리셔서 그저 지명 반납하실 용은 없으세요? 뇌물 수수에 상대방하는 그런 말씀에 참 그런 말씀을 질문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참 그렇습니다. 예, 말씀 잘. 자괴스럽습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안의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가려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의혹 제기만으로 검찰총장이 낭만을 그런 상태가 되면 이런 건 그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처리할 의사는 없으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시다면요, 만약에 검찰총장이 취임하시면은 이제 조사를 받게 되시죠. 조사를 받게 되시죠. 아닙니까? 지금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되어 있는데 조사를 받게 되시죠. 그건 수사 절차가 진행되어 아니, 수사 절차는 실제 문제는 조사를 받으셔야지. 검찰이 조사를 받으셔야지 이게 사실 부분이고 본인이 구체적인 누구에 대한 단서가 나타났을 때 조사를 받는 거죠. 지금 고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상적으로 이게 고발이 아니라고. 그러고 아니, 실제로 사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회피하십니까? 아니, 이거 당연히 검찰이 조사를 해야지. 예? 다른 의원들은 지금 특검 주장을 하고 있는데, 혹시 특검이라도 조사를 받으셔야죠. 단서가 있을 때 글쎄, 조사를 받게 되시죠. 예. 그 어디서 받으실 겁니까? 검찰총장실에서 받으실 거예요?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해서 받으실 거예요? 저는 정말 그 현직 검찰총장이 이러한 의혹을 받아서 검찰 자체 또는 특검의 조사를 받는 데는 이러한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후보자의 참 용기 있는 결단을 동문회들이 좀 사실 그랬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 수사를 하라. 실력을 본인에게 대해서도 가혹할 정도로 자신을 단죄한 적이 있어서. 그럼 만약에 총장이 취임하시면은 떡값이 소위 그 검사농단 이 사건, 그다음에 삼성 의혹 사건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어떤 수사 방침으로 임하실 겁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어떤 방침으로 임하실 겁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냥 법과 원칙이라고만 그러시면 돼요. 그건 누구나 다 하는 얘기고. 네? 그러나 제가 지금 수사 절차와 내용, 수사 안에 고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를 못하고 또 당사자가 제출하는 자료가 어떤 것인지 얼마만한 구체적이 있는 것인지 하는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합니다.
못하는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수락하겠다, 그렇게 수락하겠다 하는 그런 걸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오늘 인사청문회는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의 검찰총장 후보자의 참 그 능력이라든가 자질이라든가 도덕성을 검증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돌출 사건으로 해서 결국 이런 질문을 하지가 않을 수가 없는데, 예? 어떤 참으로 불행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촉구로거니와 심사숙고해줘서 진짜로 저는 분명히 어찌는 게 그래가지고 이 정부가 온 것을 조사를 통해서 입증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의혹이요. 물론 근거 없다고 주장을 하시지만 이 주장을 하는 당사자가 누굽니까? 그는 법조인입니다. 또 검찰 출신이에요. 그렇죠? 검찰 출신이죠. 그렇죠. 예. 우리나라 대기업이 말이죠. 고위직을 여기는 사람이 뭐 그의 동기가 뭐 사실이 어쩌지는 뭐. 또 그의 주장에 동조해서 유력한 종교단체가 또 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말이죠. 단순한 무역 이상의 차원의 지금 문제로 부각되는 겁니다. 그렇게 후보자께서 한마디로 그냥 사실 무근이다. 난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체적으로 수사 절차가 진지하다는 과정을 지키고 판단하시라고.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판단되는 게 결국은 검찰총장도 조사를 받으실 거 아닙니까? 검찰에. 그렇죠? 그 경우는 구체적인 제가 단서가 제공되었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대단히 아마 그 북한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하시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 추가 질문에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 예, 정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용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양 고려 출신의 우용현입니다. 먼저 검찰총장 후보자로 내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후보자께서 검사 생활 75년도에 하셨던가요? 경부지청 검사로. 82년 82년도. 그리고 검찰국장을 2004년 6월 달에. 예, 저도 2004년 6월에 법사위에서 2년간 동안 공직 후보자를 가까이서 지켜보고 또 많은 그 질의와 토론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경험에 의할 것 같으면 이 자리에 있는 공직 후보자께서는 누구보다도 법과 원칙에 충실하고 또 신념과 소신이 강한 분으로서 만일에 어제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면 공이 여야 운동도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정기관의 총수로서 훌륭한 적임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다만 유감스럽게도 어저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아직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우리 공직 후보자께 이런 우화가 하나 생각이 나서 먼저 소디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확한 인용은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구투에리가 하는 사람이 쌤에게 보내는 편지. 제가 지금 제대로 인용에 자신이 없지만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서 좀 떨어진 가로등 밑에서 열쇠를 찾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옆집 사람이 뭘 하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내가 잃어버린 열쇠를 찾고 있다. 그래서 어디에서 열쇠를 잊어버렸습니까 했더니 현관 앞에서 잊어버린 것 같다. 그런데 왜 현관 앞에서 열쇠를 찾지 아니하고 떨어진 이 가로등 밑에서 찾고 있습니까 했더니 거기는 너무 껌껌하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어서 내가 밝은 데 와서 찾는다. 이런 우화가 언뜻 생각이 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항상 밝은 쪽에서만 사람들이 생각하고 어두운 데 가서 들춰보기를 꺼려한다. 이런 우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검찰이 그간에 많은 발전을 했다고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또 많은 다수의 검사들은 정의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어두운 그늘은 있게 마련이고 아직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삼성 관련 비자금 관련 또 검찰 소위 떡값이라는 이런 것 등등은
어두운 과거의 한탄민이 아닐까. 아직 그 어두운 과거를 들춰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얘기로부터 제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많은 동료원들이 질의했지만 확인만 하겠습니다. 우리 공직 후보자께서 김용철이라는 변호사는 전혀 만나거나 일면식이 없다. 맞습니까? 예, 그럼 그 다음에 삼성으로부터 또 관련된 인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거나 어떤 명목이라든지 금품을 받은 사실은 추호도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어저께 구체적으로 거명된 이미 이제 거명이 실명이 거론되어 있기 때문에 이우희라는 고등학교 선배로부터도 구체적인 청탁이랄지 금품과 관련된 이런 향을 받은 사실은 없습니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고등학교 동문 모임도 있고 고향 모임도 있습니다. 그 동문들 그런 모임에서 한두 번 외국 모임 적은 있습니다만 그분으로부터 청탁을 받는다거나 받는다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예, 이우희 씨로부터도 구체적인 그런 행위는 없었다.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삼성 에버랜드와 관련된 그와 관련된 수사에 관여한 적은 없습니까? 제가 2001년도에 그 명단에 포함되었다고 합니다만 제가 2001년도를 서울지검 2차장을 할 때입니다. 그때 2차장을 할 때 삼성 에버랜드 사건은 이미 2001년 8월 달에 3차장 산하로 옮겨진 상태였습니다. 그것도 2차장이 오는 것을 예로 요약해가지고 3차장으로 옮겨졌을 무렵이기 때문에 제가 차장 때는 전혀 급한 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지검 검사장 때 제가 삼성 에버랜드 사건을 수사를 했습니다. 작년 6월 6일 날 검사장으로 부임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관계에 관한 별다른 다툼없이 제2심에서 그 법리 논쟁만 벌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2심 판결이 선고만 되면 나머지 32명의 피고가이자들 하는 분들이 일시 문제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하에 그때 고발된 사람들 전체를 다 수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많이 수사를 하고 또 핵심 최고 경영진의 가족들까지 수사를 다 전율을 다 했습니다. 2001년도에 김용철 변호사가 관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예. 그러면 김용철 변호사가 관리 대상에 포함시켰고 또 이후희 등등으로부터 관리를 했다. 그런 사실을 묵시적으로 무의식적으로라도 이렇게 뭐 감시할 수는 없었을까요? 관리 대상이다. 내가 삼성에 전혀 몰랐다. 예, 마지막으로 아까 또 여러 동료원들께서 질의하셨는데 특검이 만일에 도입된다면 그건 제가 10초만 저희들이 국회에서 결정한 일이지만 만일에 결정이 된다면 충실하게 조사를 받을 각오가 돼 있고 그렇습니다. 또 이후에 어떤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거나 다른 일이 발생이 알려진다면 사퇴할 각오는 돼 있습니다. 업무의 책임을 법에 따라서 지도록 마치겠습니다. 예, 우윤근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동철 의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네, 광주광역시 군산구 출신 대통령민주신당의 김동철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국민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검찰의 수장이 될 분을 상대로 선주교 정보재단이나 또는 김용철 변호사가 지출하는 뇌물을 줬다고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거기다가 김현국 신부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있고 그 증거를 공개할 용도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후보자께서 진술을 보니까 이우희와 골프를 쳤나 안 쳤나에 대해서 쳤으면 쳤고 안 쳤으면 안 쳤다고 해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골프장에 갔냐고 했더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그걸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어떻게 특정인 그것도 동문이라고 하면서 잘 아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그분과 골프를 쳤는지 안 쳤는지를 기억이 안 난다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전문들 그 선배나 후배 선배들이 나오라고 그러면 제가 1년에 몇 번 정도 치러 나갑니다만 누구하고 어디에서 택시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글쎄요. 그런 후보자의 진술을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이 과연 얼마 정도나 믿을지 의문입니다. 저는 그런 후보자의 진술이 골프를 친 거, 특정인을 만난 것,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한 사실들도 숨기는 것이 결국은 또 다른 중요한 사실들을 숨기기 위한 것은 아닌가. 많은 국민들이 그런 의혹을 가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따라서 이우희 씨와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난다면, 또 안양 골프장에 간 사실이 드러난다면 지금 후보자께 제기되고 있는 모든 의혹은 이제 사실로서 국민들이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따라서 지난번 신정아 변양규 사건에서도 당사자들이 구속이 안 되고 당사자들이 혐의를 부인했기 때문에 사건이 길어졌습니다. 정부부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보자께서 이것을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나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지킬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후보자께서 결단을 내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국가의 운명을 가로지을 대선이 한 달 남짓 남았는데, 그리고 대선 전에 검찰이 처리해야 될 중차한 사건이 산적해 있는데 검찰의 수상이 되실 분이 이와 같은 비자금 파문에 휘말린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난 2003년, 2004년 우리 검찰이 정말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한 끝에 우리 사회 60년을 지배했던 정경유착, 저는 항상 그것을 정경유착을 만약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경유착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모든 악이 뻗쳐나가기 때문에 만악의 근원이라고 하는데, 우리 사회의 만악의 근원이 검찰의 수고와 노력에 의해서 정경유착의 거리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모든 선거에 있어서 본과 선거의 거리도 끊어졌습니다. 그것이 아마 역사에 두고두고 참여정부가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부패가 어느 정도 적용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삼성 비자금 사건이 터지고 또 김포 외고, 명지 외고, 안양 외고와 같은 데서 문제집 유출 사건이 터지고, 부산에서는 김상진 게이트가 터지고, 그래서 아직도 우리 사회는 부패와의 전쟁을 계속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국의 명재상 글래드스턴은 부패의 종말은 국가의 몰락이라고 했습니다. 부패한 나라가 선진국이 된 나라는 없습니다. 선진국은 모두 부패하지 않습니다. 부패가 얼마나 나쁜 것인가. 부패는 결국 정직한 사람, 정직한 기업, 양심적인 사람, 양심적인 기업, 실력이 있는 개인, 실력이 있는 기업을, 부패한 개인과 부패한 기업이 입시에서부터, 채용에서부터, 승진에서부터, 납품에서부터, 공사에서부터 그 경쟁에서 패배시키고 당사자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면서 우리 국가사회의 경쟁력을 dom먹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애환얘기가 발발했고 국가부도 사태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선을 앞두고 또 그런 애환위기를 초래했던 사람들이 지금 일국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찻대기의 주범으로서, 또 한 사람은 땅 투기의 주범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이런 비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보니까 정말 대한민국 사정 중추기관의 수장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비자금에 이렇게 연루된 것을 보면서 어쩌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부패하는데 장관, 국회의원이 부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 그리고 장관
다만 국회의원이 부패하면 공무원 기업인들이 부패하지 않을 수 없고 일반 국민의 부패도 기대할 수가 없고 기대 안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기대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결국은 국가와 국민이 절망의 나락에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국제 투명성 기구가 발표한 올해 우리나라 국가 신용도는 10점 만점에 5.1점으로 전 세계 150개 조사 대상 가운데 43위에 머물렀습니다. 이 점수가 청렴도 지수가 1점이 상승하면 1인당 국민소득이 4,713달러가 상승한다고 한국행정학회가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정말 이번 삼성 피자금 사건을 보면서 예고의 입시 문제 입출 사건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부패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후보자께서 정말 결단 내려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하시죠. 이 위원님 말씀에 앞전적으로 오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패를 척결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제 문제의 경우에 의혹만을 근거로 해서 그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모두 다 진실이다라고 하는 그런 점을 근거로 해서 제가 저에 대해서 좀 조치를 말씀하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동의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철 의원님 고맙습니다. 다음 이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후보자로 내정되신 분을 축하드려야 될지 상당히 저 자신도 좀 당혹스럽습니다. 예. 근데 그 검사 동일체 원칙을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예. 검찰총장이나 수사검사나 똑같은 동일하다라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통일적이고 획일적인 기준으로 그러니까 검사 동일체는 그렇지 않습니까? 검찰총장이 아니라 A 검사 하나, B 검사 하나 그것은 똑같다. 그런 책이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예. 지금 저는 그 후보자의 답변을 보면서 좀 석연치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분명치가 않고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결정을 하시면 사실은 이게 한편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뭐 김용철 변호사나 지금 이런 삼성피자금 등을 폭로한 사람들이 어떤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있거나 불분명한 그런 걸 가지고서 폭로를 한다. 물론 진짜 후보자나 해당자들은 정말 억울할 겁니다. 근데 저는 그건 개인이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후보자는 지금 국민의 위치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마 대통령도 후보자가 이런 의혹에 휩싸일 거라고 예상하고 지명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후보자께서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지금 어떤 심정일까요?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국민이 지금 억울하시고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까지 이렇게 후보자께서 살아오신 그런 이력을 보면 참 훌륭하신 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건 개인적인 부분이고 지금 후보자로서는 지금 이것 때문에 상황이 상당히 지금 아주 어지럽고 복잡합니다. 지금 이곳에 어느 때입니까? 아까 우리 김준호 의원께서도 뭐 인용을 했지만 막 여기 뭐 청와대 전 비서관 또 부산의 토착 PD 사기꾼 또 무슨 뭐 문제 유출 이런 것이 터지고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어지럽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더더구나 전에 그 차떼기 뭐 국세청 조직 동원해서 불법 정치자금 모금했던 이해찬 씨조차도 대통령 하겠다고 나서고 있어요. 왜냐? 이명박 후보가 중대 범죄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믿을 수 없다. 누가 더 부패했느냐? 대통령 선거에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국민들이 보통은 지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검찰총장의 내정자까지 이렇게 의혹에 휩싸인 것이 참 국가적으로는 불행합니다. 우리 저 후보자께서도 개인적으로 참 억울하시고 하겠지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사 동일체 원칙이 적용되는 이상 검찰이 아무리 수사를
열심히 하고 그러면 우리 후보자께서 손끝만큼도 공정한 수사에 훼손이 되지 않게끔 처신을 하신다 해도 그 결과를 믿겠습니까? 만약에 진짜 그 공직 후보자가 돈 받은 게 사실이다라고 하면 믿을지 몰라도 무고하다라고 하는 결과를 믿겠냐고. 그러면 검찰총장으로서 그 지금 중차대한 그런 지금 소임이 검찰 앞에 막 중대한 사건들이 좀 산적해 있습니다. 빨리 처리해야 되고요. 그런 소임을 총장으로서 제대로 수행을 할 수 있을까라는 점에서 저는 의문입니다. 저는 빨리 이게 검찰 조직이 또 안정을 찾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후보자께서 용단을 내리셔서 지명을 지금 대통령으로서는 지명 국회에 일단은 청문회에 맡기는 이상 처리하기도 어려운 입장입니다. 상당히 곤혹스러울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정부 입장도 대통령도요. 근데 지금 후보자께서 처신을 오히려 이럴 때라면 떳떳하게 조사받고 내 무고함 밝히겠다 라고 하고 사퇴라는 게 제가 보기엔 후보자를 위해서나 또 대통령의 그런 부담을 위해서나 또 지금 중차대한 검찰이 하고 있는 산적해 있는 입장을 보거나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제 그 검찰총장을 놓고 언론, 정치권, 시민단체 계속 쏟아질 거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견뎌내시겠습니까? 검찰이 온통 거기에만 할 일도 많은데 거기에만 매달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후보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안의 진상이 밝혀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 밝혀지리라고 생각을 하는 건 후보자시고 후보자가 대통령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엄청 부담되지 않겠어요? 예? 뚜렷한 근거가 없는 그 주장만에 의해서 주장 후보자가 사퇴하는 그거는 일반 개인일 때는 그래요. 무죄 추정이 뭐 당연히 적용되고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다 무죄가 추정됩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검찰총장 후보자로서 된 마당에 후보자가 계시면 검찰이 온전하게 했냐고요. 온통 불순하고 검찰총장이 거기에 영역에서 대처하기 대해 급급하지 않겠냔 말입니다. 그 공조직이 국민의 열쇠를 꾸려가는 공조직이 소모적으로 이렇게 흐를 필요가 있는데 후보자만이 검찰총장이 돼야 된다. 안 되면 나라가 엄청 큰 타격을 받겠다. 라고 한다면 계셔야죠. 조울질 할 때. 국가의 더 후보자만이 검찰총장으로서 수행할 가장이고 다른 사람은 없다. 그럼 하셔야죠. 근데 지금 후보자 말고도 하실 분이 많습니다. 훌륭한 분들도 많고. 그렇다면 검찰을 명예를 신뢰를 국민들로부터 되찾고 또 후보자의 개인적인 명예도 되찾고 회복하고 이럴 대통령 지명자의 대통령과 이런 정치적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서는 후보자로서는 스스로 내가 떳하게 난 떳하니까 조사 다 받겠다. 그리고 하시는 게 더 국민들이 보시기에 지금 텔레비전으로 공중되고 있는데 더 설득력 있고 후보자를 더 믿지 않겠어요, 믿음이? 근데 자꾸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하면 아니 검찰총장이 최고위 검찰의 최고위에 있는데 수사검사가 지휘 감독을 받는데 어떻게 검찰총장의 그 말씀을 그 말을 그대로 액면으로 믿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사의 그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이 수사를 생각을 그거는요. 저는요. 이 사법은 미국의 대법관도 얘기를 했지만 사법은 공정하냐 그것이 핵심이지만 더 중요한 핵심은 국민들이 시민들이 공정하다고 믿는 정서입니다. 신뢰감입니다. 신뢰감. 근데 저 후보자께서 총장으로 그 자리에 있는 한 또 후보자로 있는 한 그걸 국민들이 대부분이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정서가 안 그렇습니다. 그걸 제가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어거지 쓰는 게 아니라 후보자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게 후보자를 위해서나 이 정부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나 검찰을 위해서나 국가 이익을 위해서 그게 도움이 되는지를 살펴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후보자께서 좀 오후 질의하시는데 좀 더 당당하고 떳떳하고 처신을 공명정대한 처신을 보여주시는 것이 후보자를 위해서도 도움된다. 국가 이익을 위해서도 도움된다. 그런 말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영 의원님 드리겠습니다.
경남 마산 출신의 이주영 의원입니다. 오늘 아마 그 보도가 된 그 삼성 검찰에 대한 떡값 제공 그 명단 발표와 관련해서 후보자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국민적인 관심사가 된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여러 의원들께서 질문이 계셨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어제 김용철 변호사를 대리한 정의구현 사절단에서 발표한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입니까? 예, 사실이 아니라. 네. 그건 맹세할 수가 있는 얘기입니다. 왜 이 시점에서 이 김용철 변호사가 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 그와 같은 사실이 아닌 그런 주장을 하고 나온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그 검사 생활을 하며 이제부터 수사를 했던 감시 결례를 한 것 같은데 네. 제가 전혀 그 조사할 의지가 없다거나 수사할 의지가 없다라고 시사인이라고 하는 자체에서 이해를 해놨습니다만 다 아시다시피 저는 삼성 에버랜드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전력을 물려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후보자를 이 시점에서 음해하기 위해서 이런 허위 주장을 하고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까? 그분과 또 그 삼성 이후의 사대단 입장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은혜라고 그런 말씀을 드릴 입장은 제가 아닙니다. 네. 다만 그러나 저는 국가기관의 공직자 임명하는 것은 그렇게 근거 없는 주장만에 의해서 공직이 임명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정말 국가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이 시점에서 이제 얘기되기 전에 종전에도 이제 유사한 주장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주장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종전에는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예,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금년 초부터 이제 거론이 됐었는데 좀 미루고 하다가 이 대통령 선거라는 이 국면을 맞아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온 것이다. 뭐 이런 주장도 있는데 그 전에 이런 거론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저는 검찰총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부패범죄특별수사본부라는 게 설치가 되어 있죠. 예, 그렇다. 현재. 그게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할 당시에 세운 겁니까? 아니면 그 부임자가 세운 겁니까? 잘 기억이 나겠습니다. 후보자가 세운 건 아닌가요? 아닌 것 같으네. 그럼 지금 현 안용 검사장이 이걸 설치한 거예요. 네. 그래요. 그럼 거기에 이 부패범죄라는 게 지금 얘기되고 있는 각종 그 사안들이 다 거기에 이제 해당될 수 있고, 이 검찰에서는 이 부패범죄를 척결하기 위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부패범죄 특별수사본부에 이 삼성 문제로 신고되거나 제보된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까? 보고받은 거 없어요? 저는 보고받은 거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도 벌써 부패 방지를 위한 그런 수사 체계는 많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제 있을 때도 그렇게 갖춰져 있었고, 명칭을 제가 아까 게이트 했는데 그건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예, 그 문제는 막 그 정도로 하고요. 이제 검찰총장이 되시면 이 30여일 남은 대통령 선거의 공정한 관리와 이 선거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불법 척결을 통해서 선거 문화의 선진화, 선거
선거 문화의 질적인 향상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점에 대해서 이 검찰총장을 이제 많이 주목하게 될 텐데요. 여기에 대한 의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인사 말씀에서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시대 검찰의 가장 큰 과제요소와 가구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장으로 진입하게 되면 헌법과 법률 그리고 원칙과 정도에 따라서 정치적 중립의 입장에서 그 원칙적인 그런 답변은 뭐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 본선도 중요하지만 이 각 정당에서의 예비 경선 여기에서의 불법, 탈법 이런 현상들도 이제 많이 있은 걸로 알고 계시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예. 그런 얘기 있습니다. 특히 경선 과정에서 이 대통령 민주진영의 여러 가지 불법 행위들이 있었는데요. 이 점도 잘 알고 계십니까? 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고 계십니까? 언론에 그 보도된 논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선병렬 의원이 보도자를 통해서 예, 이 방송 관계상 다른 이유도 좀 배려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취하에 충분히 있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께 정동영 후보의 부정 행위를 고발합니다 해가지고 여기에 여러 가지 사례들을 적시한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수사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그 내용을 잘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 명부댁이라든지 뭐 이 박스댁이라든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뭐 콜댁이, 차댁이 뭐 등등 해가지고 각종 그 불법 이 경선 사례들이 이 그 당내에서 문제가 제기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거 철저히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이 대선에 임한 검찰총장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예. 시간이 한번 되면 보고를 받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5일 동치 이상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용희 부의장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전 내내 지금 첫 번째 질문을 받고 답변했었는데 보기에 좀 안타깝습니다. 왜 하필이면 25년간 검사 생활을 하고 오늘 이렇게 검찰 총수에 오르는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서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해가지고 사실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본인도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 모두가 아마 안타까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먼저 검찰총장이 내던진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임채진 후보자는 1982년 서울지검 동부지청의 검사를 시작으로 서울지검 북부지청장, 서울지검 형사부장 2차장, 춘천지검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지내 입선 수사 경험도 풍부하고 법무부 검찰2과장과 검찰국장, 법무연수원장 등 다양한 법무검찰 행정 경험을 지녀 행정기획통으로 높이 평가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원리원칙에 충실하고 업무 처리에 사심이 없으며 정의감과 희생정신 강의 검찰 내부에서 대단히 신망이 높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생각이 정말 검찰총장으로서 적임자라는 확신이 설 수 있도록 확고한 의지를 밝히는 자리가 되기를 저는 기대하면서 그러나 또 한두 가지 안 여쭤볼 수가 없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검찰총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검찰총장으로 내정된 소감은 무엇인지 그리고 검찰총장이 구대해야 할 덕목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그 과분한 진짜 공격발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어렵고도 또 중요한 시기에 공장 내정자로 지명 그래서 영광보다는 어떻게 잘 진행할 수 있을는지 하는 그런 그
부담감 그리고 책임감이 앞서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그렇게 해왔듯이 그런 원칙과 정도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항상 제 신조로 삼아왔고 또 제가 검찰국장 할 때부터는 우리 검찰권 행사에 있어서 검찰권의 절제 그리고 또 품격 하는 그런 말들을 제 마음속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대 검찰의 제일 큰 과문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길이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 검찰이 앞으로 국민이 바라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개혁적이고 개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검찰을 되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이자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생각하는 향후 검찰의 바람직한 개혁 방향은 어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지금 총장님께서 사진 개혁 방안을 많이 강구를 하셨고 또 그 전임 총장님께서 사진 방안을 많이 개혁했습니다. 그대로 여러 가지 또 그에 따라서 이제까지 생각하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수사관에 대해서 심판을 문제고 또 하나는 우리 검찰 업무에 재정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검찰이 강한 자, 또 권천 이런 데는 강했고 지금 약한 자 또는 일반인 이런 사람들한테는 좀 약한 것은 아주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냐 하는 그런 비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와 또 지지와 또 사랑을 받는 그런 검찰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검찰권을 남용을 한다거나 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행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법률가는 정말로 비법률가와 달리 법의 전체 체계를 알고 또한 그 법에 그러는 법의 정신을 알고 또 수사기관에 주어진 권한의 한계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권한의 대대적인 한계가 어디인가를 알고 다른 수사기관들이 그 한계를 질타할 때 그걸 못하도록 지도 또 감독해 주는 것이 제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 말씀을 드릴 때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사기관보다는 품격이 높은 그런 수사기관이고 짜리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무 조정의 면에 있어서는 우리 검찰이 업무가 참 과중합니다. 그러나 검사 수를 늘려서 그 과중한 업무를 해소한다는 건 이미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 업무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건강을 지킬 수 있겠느냐. 그리고 또 우리 검찰 내부에는 훌륭한 일반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검사들이 지고 있는 이 진정의 많은 부분들을 검찰 일반직들에게 분담을 시킴으로써 우리 검사들이 가지고 있는 짐을 좀 들어줍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동시에 각종 사건들의 수사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이 많이 하고 또 그래도 검찰 내력이 남는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검찰권 행사의 절제와 품격을 전제로 해서 인지수사 영역을 보답받고 나가는 것이 참 바람직한 생각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이용희 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후보자에 대한 첫 번째 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잠시 정리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시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세요. 끝났습니다. 바로 끊으실 건가요? 끊으면 말씀하세요.
네.